42번 보시면은요, 거래처 나왔죠? 접대비 25만원. 뭘로 긁었어요? 카드, 미지, 급금. 무슨 카드? BC 카드 43번.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감가. 요거 나오면 제가 항상 이거 씁니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은 장부가액. 취득원가 100, 감가 얼마요? 55. 그래서 얘는 얼마짜리다? 45만원짜리다. 근데 거기 보시면 팔았어요? 폐기 처분했어요? 폐기 처분했죠. 그러면 45만원짜리가 얼마가 되죠? 폐기 처분하면 빵이 되겠죠.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받으면 돈 받은 거 보고 비싸게 팔았으면 이익, 싸게 팔았으면 뭐예요? 손실. 근데 폐기 처분이라는 거는 빵이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오토바이 뭐라 그랬죠? 차량 운반고 얼마야? 100. 자산의 감소 대변이니까. 그 다음에 얘 빼는 계정 과목이 뭐라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55.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역할은 딴 거 없고요. 100만원에서 얼마 빼자? 55 빼자. 그 역할만 하는 겁니다. 누계액은. 그래서 감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가격이 감소한다. 뭐 한다? 감소한다. 그 다음에 차변에 싸게 팔았다, 비싸게 팔았다, 싸게 팔았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감가상각 누계액 나오면 무조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아니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에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차량 운반구예요. 왜냐면 운반할 때 쓴다, 안 쓴다? 쓴다.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44번 풀어보십시오. 외상대금 얼마 있었어요? 250. 무슨 카드? 국민카드. 근데 몇 프로 수수료 줬대요? 네, 수수료 3%면 얼마 나와요? 75,000원 나오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242만 5천원. 예전에 수강생분 중에 이것만 하시는 분 있었어요. 왜냐면 그 신용카드사 가운데에서 수수료 받는 그 벤더사에 다니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그분은 주로 요 수수료 얼마냐 그거 계산. 왜냐면 그 회사는 수수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엑셀이 중요해요. 뭐 계산해야 되니까요? 수수료 계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45번은 풀지 마세요. 쓸데없이 어려웠고. 이거 풀 시간에 딴 거 하는 게 좋아요. 46번 푸세요. 누구 위해서요? 직원인데 무슨 직원? 그래서 500번 때 복리 후생비. 그 다음에 제품으로 썼죠. 제품 왜 만들었어요? 팔라고. 팔았다, 딴 데 썼다. 딴 데 썼다. 적요 8번. 무슨 대체? 타계정 대체. 그래서 타계정 대체는 언제 쓴다? 재고자산은 팔아야 되는데 팔았을 때, 딴 데 썼을 때, 딴 데 썼을 때.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재고자산은 4가지 나온다 그랬어요.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이 어느 변 나오면은요? 대변. 그래서 지금 제품 대변에 나왔잖아요. 적요 몇 번이요? 8번. 그리고 적요 8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가 지금 하면서 좀 몰려 있는데 근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 풀고 있는 요게 합격률이 썩 좋은 횟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47번. 제가 이거 많이 쓰죠. 매입 시에 부대비용은 원가 처리하자. 거기 보시면 땅 샀죠. 토지 800만원하고 철거비용 100만원하고 정지비용 얼마요? 80만원. 다 더하면 980. 그 다음에 수표 발행했다.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980. 그 다음에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릴게요. 그 지금 문제가 건물이 있는 뭐를 샀죠?
토지 샀죠. 그 다음에 건물이 있는 토지 구입한 다음에 건물 철거 비용 나왔죠. 요거는 토지의 부대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정지 비용은 이해되죠? 이거 토지를 사서 정지가 뭐냐면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왜냐면 땅이라는 게 울퉁불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쓰려면 평평하게 다져야 되죠. 그걸 이제 정지 비용이라고 하는데, 왜 철거 비용은 토지로 보냐면은요, 건물이 있는 땅을 산 다음에 건물을 부셔버리면 뭐만 남죠? 토지만 남죠. 그래서 이 건물의 철거 비용도 뭐를 남기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에요? 토지만. 그래서 토지의 부대 비용으로 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8번은 안 풀게요. 그 다음에 49번 푸시기 전에 여기 앞에 보세요. 힌트 드리면, 외화는 외환 차익, 외환 차선,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밑에 거는 결산 때, 위에 거는 예, 제가 실제라고 써드렸는데 결산 아닐 때. 지금 몇 월 며칠이에요? 결산 아니죠? 그러면 위에 게 기억나야 돼요. 그 다음에 49번 풀어보세요. 몇 달러 빌렸죠? 10,000달러 빌렸죠. 빌릴 때 얼마에 빌렸어요? 1,100원. 그럼 얼마 나와요? 1,100만원 나와요. 근데 지금 갚았죠? 갚을 때는 1달러당 얼마가 됐어요? 그러면 얼마가 된 거예요? 1,200만원이 된 거예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네,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용은 1,100 갚아야 되는데 얼마 갚았다? 1,200 갚았다. 더 갚았죠?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외환, 차손. 얼마 나빠요? 1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줬죠. 얼마 줬어요? 1,200 줬어요. 얼마 줬어요? 1,200. 원래 갚아야 될 건 얼마요? 1,100. 그 다음에 무슨 은행? 워싱턴 은행. 국민은행에서는 돈을 준 거고요. 이거 원래 누구 거예요? 워싱턴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빌릴 때에는 얼마 빌렸더라? 1,100을 빌렸더라. 근데 내가 갚을 때에는 얼마 갚았더라? 1,200을 갚았더라.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외화 관련돼서는 결산 아니면 외환 차익, 외환 차손. 결산일 때는요,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그 다음에 50번. 그 다음에 50번. 우리가 돈 빌려주면 뭐 받죠? 이자 받죠. 받는 이자, 이자 수익. 얼마 받았대요? 100만원. 근데 받았는데 세금 떼었죠? 그 세금을 뭐라 그래요? 선납세금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선납세금. 얼마요? 25만원. 나머지는 보통 예금 75만원.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돈 주고 받을 때 세금 떼는 걸 무슨 징수?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무슨 징수요? 원천징수. 돈 줄 때 떼면 예수금, 받을 때 떼면 선납세금, 이자 수익하고 법인세 중간연합. 그래서 선납세금이에요. 뭐 받았으니까요? 이자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51번. 52번은 없어져서 안 풀 거예요.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자동차세. 제가 요거 나오면 맨날 이거 씁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 나오면 세금과 공과. 이거 낸 이유는 500번 때 뭐야? 세금과 공과 57. 800번 때 세금과 공과 얼마요? 36. 뭘로 줬다? 얼마 줬다? 93만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52번 건너뛰고 53번. 52번은 없어서 안 푸는 거예요. 이제 없어졌어요. 지금 그 소리요? 펜에서 나는 소리요? 컴퓨터에서.
53번 이거 맞추시려면 아까처럼 두 개가 기억나야 돼요.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그러니까 얘가 기억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주식. 가운데에 뭐예요? 발행. 발행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요게 기억나야 돼요. 주식 발행수에 무슨 가액? 액면가액.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신주 발행비 나왔죠? 예,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어요. 주식이나 사채를 지금 발행이잖아요. 발행하거나 뭐 할 때요? 처분할 때.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 뭐 하자? 더하자. 그래서 대변의 자본금 만주에 5,000원이면 5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4,000원에 발행했죠. 보통 예금 4천만 원. 그 다음에 현찰로 얼마 썼어요? 200만 원. 그래서 결론은 차변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200. 정리 먼저 하세요. 설명 또 드릴게요. 참고로 얘가 회계에서는 상급이거든요. 저기 세무 들어가면 중급으로 떨어집니다. 왜냐면 세무에선 요거 되게 잘 나와갖고 다 풀게 돼요. 근데 왜 풀게 되냐면 자주 풀거든요. 네,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자본 감소. 아까 부채는 아까 사채는 그 부채 감소. 부연 설명 드리고요. 메인 매출 전표 조금 풀게요. 뭐냐면 5천만 원짜리 4천에 발행했죠. 그러면 얼마 손해 났다? 1,000만 원. 근데 얼마를 더 썼다? 200. 그럼 1,000만 원 손해 본 상태에서 200 더 쓰면 얼마 손해 봤다? 1,200. 그래서 주식 발행해서 손해 본 걸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래서 손해 본 거 나오면 항상 그거 생각나요. 저 아는 형이 예전에 로또 3등 됐거든요. 근데 원래 로또 3등이 1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그때가 제일 많이 살 때예요, 사람이. 그리고 술값을 60 냈는데 당첨금으로 40 받았어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다. 그래서 이익 났어요, 손해 났어요? 손해 났어요. 왜냐면 당연히 100만 원이 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면 100만 원 넘어서 쓰니까. 근데 그때 제일 많이 사갖고 50도 못 받았다고. 이게 메인 매출 전표예요. 얘 무슨 전표라고요? 메인 매출 전표. 그 다음에 시간 되는 데까지 풀고요. 집에서 풀 수 있을 만큼 뭐 10개를 풀든 20개를 풀든 상관없어요. 푸셔서 내일 저 잠깐 주세요. 한번 체크 좀 하게. 예, 요거요. 몇 개까지 풀어야 되는 건 없고요. 시간 되는 대로. 왜냐면 사람들마다 시간 차이가 좀 있으니까. 일단 1번 푸십시오. 지금부터 뭐라고요? 매입 매출 전표. 그냥 전 날짜로 쓸게요. 어차피 내일부터 날짜로 써야 되니까. 8월 25일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주간. 전자는 부. 광고했다. 광고 선전비. 얼마요? 45만원. 매입 부가세. 부가세 배급금. 얼마요? 45,000원. 다음 달에 주기로 했죠?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미지급금 49만 5천원. 왜 미지급금이에요? 광고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광고를 이용해서 제품을 파는 거지.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8월 26일 해보세요. 그리고 일반 전표도 그렇고 메인 매출 전표도 그렇고 헷갈리는 건 체크해놨다가 꼭 한 번씩 더 보세요. 영세에 몇 가지 있다고요? 4가지.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곡, 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몇 개만 나오면 된다고요? 하나, 2개 나왔죠? 그래서 매출에 영세, 동두, 부.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40개 17만원이면 6,800 나오나요? 대금은 전에 현금으로 받아서 당좌에 입했죠. 그러면 현금이다, 당좌예금이다. 당좌예금입니다. 항상 마지막 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현금 받았다 그러면 현금인데 현금으로 받아서 무슨 예입했다? 당좌 예입했다. 정리하시고 8월 27일 680이에요? 금액 이상하면 얘기해 주세요. 680이래요. 잠시만요. 참고로 저도 제함산을 잘 안 믿어요. 680이 맞아요. 죄송합니다. 8월 27일 뭐 샀죠? 복사기, 메이백, 과세, 선명, 부. 복사기 몇 년 이상 쓰죠? 네, 비품 110, 부가세, 대급금 10. 외상으로 했죠? 미지, 급금. 죄송합니다. 10이 아니라 11만원, 121만원.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9월 26일 9월 26일 보시면 매출처에 줬죠? 매입에 보여? 불공. 그 다음에 덕풍상의 전자는 불공에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분개할 때 합친다 나눈다 합칩니다. 그래서 접대비가 228만 8천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줬다? 228만 8천원. 되셨죠? 금액이 좀 읽기가 헷갈리네요. 그 다음에 9월 29일. 그 다음에 9월 29일은 트럭 샀죠. 뭐 샀어요? 트럭. 메이백, 과세, 국민, 부. 자동차죠. 차량, 문방구. 모일 때만 주의하시라고요. 승용차. 모일 때요. 승용차. 근데 지금 승용차 아니죠? 그 다음에 세금 얼마야? 100. 뭘로 줬죠? 안 줬죠? 미지, 급금. 얼마야? 1100. 그 다음에 9월 30일. 그 다음에 9월 38고 세금 계산서죠. 매출에 과세. 누구한테 팔았다? 원광부.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1151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대변 말고 차변 부가세가 빠졌구나. 부가세 무슨 금이요? 예수금 115만 1000원. 그 다음에 차변에 외상이죠. 외상 매출금 1266만 1000원. 그래도 좀 연습해서 좀 눈에는 조금씩 들어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9월 5일. 어디에다 밑줄 치셔야 돼요? 거래처. 그래서 매입에 불공, 엘칸토, 부. 거래처 줬다. 접, 대비. 불공은 뭐 한다고요? 합쳐요. 그래서 407만원. 뭘로 줬어요? 현금 줬죠. 현금 얼마요? 407만원. 그래서 불공은 뭐 한다? 합친다. 그거 주의하시고. 수량단가 안 넣어도 지장 없어요. 시험 보실 때는. 넣으셔도 되고요. 그건 안 넣어도 총금액만 맞으시면 돼요. 10월 15일은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제작의뢰. 요거 앞으로 이제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는데요. 제작의뢰의 뜻이 뭐예요?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외주가공비예요. 뭐라고요? 외주가공비. 왜냐면 만들어 주는데 공짜예요, 돈 달래요? 돈 달래요. 그래서 외부 업체에서 가공하고 돈 주는 걸 외주가공비라고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외주가공비. 그래서 매입에 과세에 예빈에 부. 외부 업체한테 돈 준다. 뭐라고요? 외주가공비 600. 세금 얼마요? 60. 돈은 뭘로 줬다? 당좌 예금. 얼마 줬다? 660.
그 다음에 10월 16일은 거기 지문 조금만 바꿀게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생각하시고 풀어주십시오. 무슨 율 세금계산서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생각하시고 9번 풀어보세요. 10월 16일은 그래서 매출에 뭐라고요? 영세 대신 부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결제는 뭘로 받았어요? 현금. 얼마 받았다? 2,000.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저기 결산 조금 더 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내일 또 저번처럼 조금 여유있게 풀게요. 내일하고 모레까지는. 그래서 적응하시고 요번 주에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시간 재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